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한국 관련 내용도 많이 담겨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존 볼턴은 오는 23일 날 발간될 회고록이죠. 그 일이 일어났던 방, 지금 책 표지 보이시죠? 바로 저 책입니다. 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쓴 책인데요. 트럼프는 무식했고 국제 정세에 대해 무지하다 할 정도로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날 뉴욕타임즈가 입수해가지고 보도한 이 회고록 내용을 보니까요,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큼 경천동지할 내용들이 줄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17년에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어가지고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우선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관련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여기에 대한 이제 존 볼턴 회고록 내용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당시 트럼프는 이 볼턴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별 내용 없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이 동네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의 실제적인 내용보다 이걸 통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의미죠. 볼턴의 말 그대로 너무 어이가 없다 할 정도로 당시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범위, 검증 방법 아예 없었습니다. 이건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북핵을 빠른 시일 내에 다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장담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정작 공동성명에 폐기 시한도, 방법도, 원칙도 전부 빠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문구만 남았습니다. 그 문구도 전부 북한이 먼저 제시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4가지 합의 중에 3번째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담 직후에 트럼프는 국방부 장관과 상의도 없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핵은 그대로인데 한미 훈련만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 북핵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죠. 또 회담 도중에 김정은이 불신을 털고 비핵화를 해 나가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한과의 어떤 합의든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고 했다, 그런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볼턴한테 메모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그는 정말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쓴 내용 쪽지를 건넸다는 거죠. 볼턴은 이런 폼페오 말이 김정을 향한 게 아니라 아마 트럼프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2번 만날 때까지 대북 제재의 필요성도 몰랐다는 대목입니다. 볼턴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참모들한테 왜 미국이 7,000마일, 그러니까 11,000km 되죠. 이 7,0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제재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볼턴은 회고록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은 트럼프한테 한국의 분단된 역사적 배경을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런 트럼프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시 흥미를 잃게 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론 동향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트럼프이니까 가능한 조치였을 겁니다. 또 우리에게 관심을 끈 2번째 사항은 미북 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볼턴 회고록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끈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싱가포르 회담 자체를 볼턴은 외교적 대혼란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대목입니다.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아젠다와 더 관련이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회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미북 간의 실질적 전략이 논의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로 평양을 찾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되도록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백악관은 이런 발언을 사실대로 믿고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믿고 실무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우려도 있었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회담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홍보 행사 정도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한 달 후죠. 7월에 트럼프의 미북 외교는 성공할 확률이 제로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턴은 회고했습니다. 폼페이오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냐면 비핵화 실무 협상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는데 가서 김정을 만나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빈손으로 귀국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불신,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이때 이미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에게 리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가수 엘튼 존의 친필 서명 그리고 로켓맨이라는 곡이 수록된 CD를 전달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턴은 전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탑다운 방식의 회담 고수 문제입니다. 사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북핵 시설 신고가 첫 번째 단계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기본이죠. 근데 그런 실무회담을 해야지 그 다음 세부상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죠. 근데 북한은 정제 실무회담을 회피하면서 곧바로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이 탑다운 방식 회담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백악관에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자랑 쇼판을 벌여주면 핵 보유 그리고 제재 해제를 다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미북 회담을 열게 되면 이 남북 평화 체제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스몰 D를 자꾸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미북 정상회담이 거창하게 열린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회담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그랬고 남북미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를 했었지 않습니까? 존 볼턴 회고록에서의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미중 관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존 볼턴 회고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볼턴의 회고록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한테 재선 지원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해 6월 6일 날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노골적으로 대선에서 이기게 해달라면서 재선 지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민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두 문제, 그리고 중국이 대두를 사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야 농민이 이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또 밀 수입을 중국이 많이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선거 결과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다. 그렇게 볼턴은 회고를 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이 농산물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제기하는데 동의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존 볼턴의 이런 회고록 발간에 대해서 백악관은 17일 날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민사소송을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법무부가 회고록 공개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말 그대로 출간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세상에 알려졌을 때 국가 안보에
미칠 피해를 막겠다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끔찍한 평가를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를 집대성한 것으로 모두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다. 그러면서 내가 했다는 그의 모든 어처구니 없는 진술들은 결코 없었던, 그리고 순수한 소설이라,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픽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는 볼턴은 병든 강아지처럼 해고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다른 트윗에서 볼턴을 언짢고 지루한 바보라고 지칭하면서 늘 전쟁에만 나가고 싶어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회고록에 대해서도 거짓말과 가짜 이야기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날 팍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볼턴은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건 극비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존 볼턴의 회고록은 워싱턴 정가를 넘어서 미국 대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 안에도 스윙 스테이트주에서 모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존 볼턴의 회고록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인 존 볼턴의 이런 트럼프에 대한 맹폭이 미국 내 보수 일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물론 2016년에도 힐러리에게 막판까지 여론조사는 졌지만 선거에서는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론조사가 지지율을 보니까 4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재선 판도를 가늠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사살골 같은 형식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이나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난국 타기를 위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도박판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을 향한 ICBM이라든지 SLBM 도발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트럼프에게는 아주 좋은 미끼를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것도 국내 문제가 아니라 북핵 문제, 미국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외교 문제로 반전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힘을 모아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명분까지 중요하다 그러면 뭐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반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어디로 튈지, 또 트럼프가 어떤 반전 카드를 꺼낼지, 이게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